여러분, 이 치킨은 한국에서도 못 먹습니다. 그런데 고추장 양념에 화이트 김치 슬로우, 거기에 샴페인을 곁들여 코스로 나와요. 가격은 한 마리에 15만 원. 그런데도 예약은 항상 마감이에요. 지금 보시는 이곳, 뉴욕 중심가의 고급 치킨 전문 레스토랑 코코닥입니다. 닭을 이런 식으로 먹는다고요? 맞아요. 놀랍게도 이건 한국식 치킨입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에선 못 먹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즘 K치킨이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냥 배달 치킨이 수출된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식 치킨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어요. 더 고급스럽고, 더 실험적이고, 더 자극적이고, 때론 더 대담하게. 놀라운 건 그 치킨들을 한국에서는 오히려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코코닥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뉴욕에서 요즘 가장 핫한 미식 공간 중 하나예요. 내부는 고급 프랑스 식당처럼 꾸며져 있고 테이블엔 샴페인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 곁에는 달다리와 특제 고추장 소스가 함께 나와요. 이른바 버킷리스트 세트라는 이곳의 대표 메뉴는 닭의 다양한 부위, 유자 무절임, 와사비 소스, 명이나물까지 곁들여진 한 상의 예술작품 같은 구성이에요. 전통 한식의 구성과 서양식 코스 다이닝이 절묘하게 섞인 방식. 이것이야말로 요즘 해외에서 통하는 진짜 K치킨이에요. 그런가 하면 미국 서부 포틀랜드에는 프라이베이비라는 이름의 푸드트럭이 있습니다. 이름부터 통통 튀죠. 그런데 이곳의 메뉴는 더 통통 튀어요. 김치 넣은 맥앤치즈, 카레 그레이비 소스를 얹은 감자 으깬 요리에 스노우 치즈가루 범벅이 된 양념치킨. 듣기만 해도 맛이 너무 복잡할 것 같지만 이걸 실제로 먹은 사람들은 전부 감탄해요. 이게 바로 미국에서 먹는 힙한 한식이다. 프라이베이비는 단순히 튀김에 한국 양념을 바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한국인의 입맛과 미국식 소울푸드 감성을 함께 녹여냈어요. 메뉴 이름도 패키징도 음식 비주얼도 전부 SNS에 어울리게 디자인돼 있어서 요즘 말로 인스타각이라는 말이 절로 나와요. 고추장 바비큐, 버터치킨과 닭껍질 칩까지. 이런 메뉴는 한국에선 보기 힘들죠. 오히려 한국인보다 미국인들이 더 열광하는 새로운 형태의 한국식 치킨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브랜드 본촌치킨도 이 흐름에서 빠질 수 없어요. 본촌은 원래 한국에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미국, 싱가포르,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예요. 특히 미국에서는 간장마늘, 매운 양념 치킨으로 유명하죠. 미국인들에게는 정통 한국 치킨 이미지가 강하고 현지 입맛에 맞춰 단맛과 매운맛도 조정됐어요. 아이러니한 건 이 본촌의 인기 메뉴 대부분은 지금 한국에선 정식으로 맛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역으로 수출되고 한국은 오히려 소외된 이상한 구조죠. 그리고 기억하실 분도 있겠지만 쉐이크쉑에서 출시했던 한정판 치킨 샌드위치도 있었어요. 고추장 글레이즈에 바삭하게 튀긴 닭가슴살, 위엔 화이트 김치 슬로우가 올라가 있었고요. 패스트푸드에서 이런 정통 한식 느낌의 조합이 나왔다는 건 K치킨이 이제는 글로벌 트렌드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어요. 이쯤 되면 K치킨은 더 이상 한국인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한국식 치킨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발전시키고 즐기고 있어요. 마치 K-팝이 한국에서 시작됐지만 일본, 미국에서 먼저 흥행하고 거꾸로 다시 한국에 역수입된 것처럼 말이에요. 이제 치킨도 똑같아요. 한국에서 우리가 늘상 먹는 양념치킨, 간장치킨, 파달기 전부는 아니에요. 지금은 미국에선 김치가 들어간 맥앤치즈가 치킨의 친구가 되고 뉴욕에선 고추장 치킨이 샴페인과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 진짜 충격적인 건 이 한국식 치킨이 정작 한국에선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이제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쩌다 이 작은 닭 한 마리가 전 세계를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치킨에 진심이 됐을까요? 그 비밀은 의외로 단순한 데서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금의 K치킨을 만든 놀라운 역사, 한국 치킨의 원조와 뿌리를 따라가 봅니다. 누군가는 말했어요. 한국에서 치킨은 음식이 아니라 문화다. 그 말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은 당연하게 느껴지는 양념치킨, 간장치킨, 파닭 같은 메뉴들도 사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치킨 없인 못 살아라고 말할 만큼 치킨은 일상이 됐고 나아가 K푸드의 상징이 되었죠. 그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 하나. 한국 치킨의 본고장은 서울도 부산도 아니에요. 바로 대구입니다.
대구에는 한때 치킨 브랜드들 사이에서 성지처럼 불리던 효목동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여기에 개성통닭이라는 작은 가게가 있었고 이곳에서 바로 멕시칸 치킨이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멕시칸 치킨을 만든 윤종기 회장은 당시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발상을 했어요. 기름에 튀긴 닭에 단순한 소금이나 간장을 치는 게 아니라 달콤하고 매운 양념을 발라보자는 거였죠. 처음엔 반응이 미지근했지만 어느 날 지나가던 아주머니의 한마디가 전설이 됩니다. 그거 콜라 넣어보면 어때요? 그렇게 음료수의 단맛을 첨가한 양념이 치킨과 만났고 결과는 대성공. 양념치킨은 단순한 맛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한국식 치킨이 다른 나라의 치킨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게 만든 결정적 전환점이었죠. 튀기기만 하던 치킨이 소스 입는 문화로 변신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전국으로 퍼뜨린 건 바로 CF였어요. 정말 멋있는 치킨이 찾아왔어요. 라는 멘트로 시작되는 페리카나 광고 기억하시나요? 트로트 멜로디와 함께 닭다리가 소스를 입고 있는 장면은 그 당시 충격 그 자체였어요. 치킨에 소스를 바른다는 건 그때까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이 광고 이후로 양념치킨은 그냥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어요. 이 시기 대구는 말 그대로 치킨 왕국이었어요. 멕시카나, 처갓집 양념치킨, 호식이 두마리 치킨 같은 브랜드들이 전부 대구에서 시작됐고 심지어 교촌치킨도 대구에서 차로 30분 거리인 구미에서 문을 열었어요. 교촌은 또 다른 전환점이었죠. 기존 양념의 자극적인 맛과는 달리 얇은 튀김옷에 깔끔한 간장 소스를 얹은 교촌 오리지널은 고급스러운 치킨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세웁니다. 당시만 해도 한 마리 가격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만큼 맛과 품질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어요. 교촌은 배달보다는 테이크아웃, 프랜차이즈보다는 직영점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확장하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아주 탄탄하게 쌓아갔어요. 이렇게 치킨이 점점 다양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던 와중에 아주 흥미로운 레시피가 등장해요. 바로 파달기예요. 충청도 조치원에선 치킨 위에 파채를 듬뿍 얹어내는 스타일이 유행했어요. 처음엔 이상해 보였죠. 파를 왜 치킨 위에 올려? 하지만 이게 또 기가 막히게 어울렸어요. 치킨의 느끼함을 알싸한 파가 확 잡아주면서 마치 중화요리를 먹는 것 같은 묘한 조화가 있었어요. 조치원에선 파달기 그냥 치킨의 기본 스타일이었어요. 그 지역 사람들은 그냥 통달기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니었어? 할 정도였죠. 파달기 인기를 끌자 서울에 있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고 가격도 저렴하고 양도 많아서 대학생들의 가성비 음식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 무렵 또 하나의 브랜드가 조용히 존재감을 키우고 있었어요. 바로 BBQ예요. 이 브랜드는 공격적인 마케팅과 프랜차이즈 확장을 통해 단숨에 가맹점 수 1위로 올라섰어요. 그야말로 전국 어디를 가도 BBQ 간판을 볼 수 있었죠. BBQ는 화려한 광고와 연예인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브랜드 이미지를 대중적으로 확장하는데 아주 능했어요. 하지만 BBQ 안에 있었던 또 다른 브랜드가 훗날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게 바로 BHC, 원래는 별하나 치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BBQ가 인수했던 브랜드예요. 나중에 미국계 투자사에 팔리면서 완전히 독립하게 되고 이후 등장한 뿌링클이라는 메뉴 하나로 치킨 업계를 뒤흔들게 됩니다. 이처럼 한국의 치킨은 처음엔 단순한 통달기였어요. 기름에 튀기고 소금 살짝 뿌리면 끝이었죠.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양념이 생기고 간장이 생기고 파가 올라가고 치즈가루가 뿌려지고 결국은 아이스크림과 민트 초코까지 치킨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의 진화를 넘어서 한국 사람들이 치킨을 하나의 창작물로 대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한국 사람들의 디테일한 입맛과 실험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즐거움에 대한 집착이 있었어요. 맛있으면 0칼로리야. 오늘 하루 고생했으니까 치킨이지. 치맥 없으면 인생이 무슨 재미야 라는 말들. 다 그냥 웃자고 하는 말 같지만 그 안엔 치킨을 대하는 한국인의 진심이 담겨 있어요. 치킨은 이제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친구들과의 모임, 회식 자리, 축구 경기 응원, 혼자 먹는 야식까지 언제 어디서나 빠지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고 소박했던 동네 치킨집 한 켠에서부터였죠. 지금 해외에서 고추장 치킨을 고급 요리처럼 먹고 김치 포보이와 함께 즐기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치킨들이 이렇게 전 세계를 누비게 된 건 바로 여기 이 작은 땅에서 시작된 아주 평범한 한 마리 닭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죠. 그 닭들을 키우고 튀기고 브랜드로 키워낸 기업들 사이에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단순한 음식 경쟁을 넘어선 치킨 삼국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치킨을 먹으면서 브랜드를 따지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BBQ로 시킬까? 아니면 뿌링클로 갈까? 누가 더 바삭한가? 누가 더 촉촉한가? 누구 소스가 덜 자극적인가? 그 질문들은 단순한 취향을 넘어 치킨 브랜드 간 전쟁의 신호탄이었죠. 그리고 그 전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가장 먼저 이름을 꺼내야 할 브랜드는 역시 BBQ입니다. BBQ는 말 그대로 치킨 프랜차이즈의 제왕이었어요. 가맹점 숫자 하나만 보면 업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죠. 거리마다, 동네마다, 골목마다 없는 곳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BBQ는 대한민국 국민치킨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 중심에는 윤홍근 회장이 있었어요. 그는 치킨을 단순한 음식이 아닌 시스템 산업으로 보았죠. 전국 간이 물류망, 가맹점 교육, 광고, 그리고 메뉴의 대중화까지 모든 걸 통합해서 치킨도 산업이다라는 걸 증명한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BBQ는 연예인 마케팅에도 일찌감치 눈을 떴고 배우, 아이돌, 개그맨까지 다양한 얼굴들이 BBQ의 얼굴이 되었죠. 하지만 BBQ의 아성에 도전한 브랜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교촌치킨이에요. 구미에서 출발한 교촌은 한마디로 절제의 미학을 택했어요. 튀김옷은 얇게, 기름은 적게, 양념은 자극 없이 간장 기반으로. 그게 오히려 사람들이 이건 좀 다르다라고 느끼게 만들었어요. 튀김이지만 덜 튀긴 것 같고 양념인데 부담스럽지 않은 맛. 그 섬세함이 사람들 입맛에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교촌은 전략적으로 배달을 지향하고 브랜드 이미지와 매장 위생, 유니폼까지 통일된 방식으로 관리했어요. 그 결과 가맹점 수는 적지만 매출은 1위라는 기현상이 나타났죠. 치킨계에 에르메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냈어요. 이제 우리는 두 개의 축을 봤습니다. 대중성과 전국망을 앞세운 BBQ, 프리미엄 전략과 묵직한 브랜드 이미지를 내세운 교촌. 그리고 이 두 브랜드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돌풍의 핵, 그게 바로 BHC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잘 아는 브랜드지만 처음에는 BBQ의 자회사였어요. 2004년 BBQ는 별하나 치킨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이 작은 브랜드를 약 30억 원에 인수합니다. 그 후 10년 가까이 BBQ의 그늘 아래 있었죠. 그러다 2014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리면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해요.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치킨 삼국지의 시작입니다. BHC는 기존 브랜드들과는 다른 방식을 택해요. 처음부터 기획형 메뉴에 집중합니다. 뿌링클, 마초킹, 치즈볼, 해시브라운 같은 자극적이고 차별화된 메뉴를 폭발적으로 밀어붙이는 전략이었죠. 그 중에서도 뿌링클은 레전드예요.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시즈닝 파우더에 쫀득하면서도 바삭한 식감의 후라이드, 거기에 전용 소스까지 추가하면 그야말로 중독성은 두말하면 잔소리였죠. 출시 첫 해에만 1,500만 개가 팔렸어요. 2초마다 한 개씩 팔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 순간부터 BHC는 더 이상 후발주자가 아니었어요. 젊은 세대를 사로잡은 브랜드, SNS에서 회자되는 치킨, 리뷰 콘텐츠의 주인공. 그게 바로 BHC였죠. 그 이후 BHC는 교촌, BBQ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광고도 감성보다는 유쾌하게, 매장도 무거운 분위기보다는 톡톡 튀게, 메뉴도 전공 것보다는 재미있게 변주하며 확장해 나갔어요. 그리고 경쟁은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BBQ와 BHC는 법적 공방까지 벌였고 서로를 겨냥한 광고전도 벌어졌어요. 가맹점 수, 매출액, 소비자 만족도, 배달 시간까지 모든 수치가 비교 대상이 되고 언론은 치킨 삼국지라는 단어를 아예 고정어처럼 써버렸죠. 결국 지금 한국 치킨 시장은 가맹점 수 1위의 BBQ, 매출 1위의 교촌, 트렌드 선도자 BHC, 이 셋이 삼각구도를 이루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단지 숫자의 싸움이 아니에요. 맛의 방향성과 철학, 브랜드의 정체성과 미래 전략이 충돌하는 거예요. 치킨 하나를 놓고 대중성과 품질, 트렌드와 전통, 감성과 실용성이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맞붙고 있는 거죠. 이 경쟁은 국내에만 그치지 않아요. 앞서 봤듯이 지금 K치킨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미국의 본촌, 뉴욕의 코코닥, 포틀랜드의 프라이베이비, 그리고 전 세계로 퍼진 수많은 한국 치킨 브랜드들까지. K치킨은 이제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감각, 기술, 감성, 브랜드 파워가 총집결된 콘텐츠예요. 그리고 이 경쟁은 지금도 기름 속에서 주방 한복판에서 다음 히트 메뉴를 구상하는 마케팅 회의실에서 계속되고 있죠.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 치킨 삼국지는 어디로 향할까? 다음 왕좌는 누구의 것이 될까? 혹시 우리가 지금은 모르는 새로운 브랜드가 또 한 번의 뿌링클 같은 혁신을 들고 나타나진 않을까?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과거와 현재를 지나 마지막 이야기 K치킨의 미래를 함께 상상해 볼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당신도 알게 되셨을 거예요. 한국 치킨, 이거 그냥 음식 아닙니다. 그 안엔 사람의 삶이 있고 시대의 변화가 있고 무엇보다 맛이라는 감각을 둘러싼 한국인의 철학이 있어요. 치킨 한 마리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길고 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앞으로 K치킨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한때는 기름에 튀기기만 하면 끝이었던 통달. 그걸 양념으로 덮고 간장으로 감싸고 파로 덮어 쌓고 치즈를 뿌리고 소스를 바르고 심지어 민트 초코를 입혔어요. 그렇게 한국 치킨은 더 맛있게를 넘어서 더 새롭게, 더 자극적으로, 그리고 더 즐겁게로 진화해 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어요. 치킨을 먹고 감탄하는 사람, 치킨을 찍고 공유하는 사람, 치킨에 이름을 붙이고, 치킨을 브랜드로 키우고, 심지어 치킨을 철학으로 이야기하는 사람까지. 이제 K치킨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콘텐츠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대의 K치킨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측할 수 있는 몇 가지 힌트는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어요. 먼저, 건강과 지속 가능성. 과거에는 맛있으면 0칼로리였지만 이제는 맛있고 건강해야 한다는 시대예요. 에어프라이어 전용 메뉴, 저지방 치킨, 저염 간장 소스. 이미 많은 브랜드들이 변화의 흐름을 읽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치킨이라는 음식이 일상의 음식으로 남기 위해 꼭 가야 하는 길이기도 해요. 둘째는 기술과 연결되는 치킨. 생각해보면 배달앱의 폭발적인 성장이 치킨 산업을 얼마나 확 바꿔놓았는지 아시죠? 이제는 클릭 몇 번이면 기름에 갓 튀긴 치킨이 집 앞까지 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무인 매장, 로봇 튀김기, 자동 주문 시스템, AI가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양념 소스까지. 치킨과 테크놀로지의 만남은 이미 조용히 현실이 되고 있어요. 셋째는 글로벌 시장에 맞춘 현지화 전략. 앞서 본 뉴욕의 코코닥, 포틀랜드의 프라이베이비, 미국 전역에 퍼져 있는 본촌, 그리고 아시아 전역에 퍼진 호식이. K치킨은 이제 단순히 한류 음식이 아니라 글로벌 대중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려면 단순히 한국 스타일을 강요할 게 아니라 그 나라 입맛과 음식 문화에 녹아드는 맞춤형 한국식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한독성을 잃으면 안 되겠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K치킨만의 감성이에요. 그건 단순히 간장이나 고추장 소스가 아니에요. 한 마리 치킨에 담긴 배려, 뼈 있는 닭을 뜯을 때 느껴지는 가족의 온기, 배달 올 때마다 괜히 설레는 그 감정. 그게 바로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한국식 따뜻함이고 앞으로의 K치킨이 절대 놓치면 안 될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치킨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주방에서 닭을 손질하는 사장님, 배달을 서두르는 아르바이트생, 신메뉴를 기획하는 연구원들. 이들이 만들어내는 작은 창의력과 정성이 K치킨을 지금의 자리로 이끈 원동력이었어요. 앞으로도 그 정신만 잃지 않는다면 한국 치킨은 세계 어디서든 살아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재미있고 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치킨은 언제나 우리 옆에 있어 왔어요. 기쁜 날엔 함께 축하하고 힘든 날엔 위로가 되어줬고 혼자 있는 날엔 친구가 되어줬죠. 그런 치킨이 이제는 세계의 식탁 위로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고추장 향기와 함께 김치와 함께 그 작은 닭다리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있어요. 이게 바로 K치킨의 힘이에요. 우리는 치킨을 팔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의 일상과 정서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저녁엔 어떤 치킨을 시켜볼까요? 그게 어떤 브랜드든, 어떤 양념이든, 어떤 스타일이든 그 속에는 분명히 한국인의 취향과 감성, 그리고 자부심이 묻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한국의 보통의 위대함을 들고 찾아올게요.